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프만 코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바이너리 코드, 이진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코드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 이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 코드로 인코딩해서 그걸 저장하는데 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저장하면 좋겠죠.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거는 길이가 고정된 이진 코드, 즉 픽스트렝스 바이너리 코드가 익숙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있죠, 그죠? 아스키 코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혹은 뭐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고정된 길이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A, B, C, D, Z까지 혹은 대문자 A, B, C, D, Z까지 여기에 이제 각각 숫자로 인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41이던가요? 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숫자니까 이진수로 바이너리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 바이너리 코드보다는 이 픽스드 랭스, 베리어블 랭스, 길이가 변하는 베리어블 랭스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하면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BC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인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랭스를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비트가 필요하죠. 00, 01, 10. 그러면 이제 A, B, C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00이고 B가 01이고 C가 10이고 C가 또 10이고 이렇게 이제 쓰면 A, B, C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읽기도 쉬워요. 두 개씩 읽어와서 00이면 1이네, 01이면 B네, 10이면 C네, 10이면 C네. 근데 이제 압축 효율 면에서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 B는 0이고 A는 1, 0이고 C는 1, 0이고 이렇게 하면 아까 A, B, C 같은 경우에 10, 0, 11,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한 비트 줄었죠. 그래서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읽는데 좀 골치 아프죠, 그죠? 요 10을 요 2비트를 읽어야지 A가 되고, 요건 1비트를 읽어야지 B가 되고, 요건 2비트를 읽어야지 또 C가 되고, 2비트를 읽어야 C가 되고, 이거 몇 비트를 읽어야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베리어블 랭스를 쓰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허프만 아저씨가 충분히 고민해서 아주 좋은 허프만 코드라는 걸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 파일에 AB, ABC, BBC 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문자는 아까하고 똑같이 ABC 3개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집합이 ABC라는 3개의 문자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정 길이 픽스드 랭스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면 00, 01, 10 아까 있는 거 똑같죠. 베리어블 랭스 가변 길이로 하면 10, 0, 11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인코딩하면 총 픽스드 랭스는 18비트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베리어블 랭스로 했으면 B가 몇 번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B가 5번 사용됐으니까 13비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비트 문자의 길이가 가장 짧도록 해주면 점점점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 거죠. 최적 이진 코드 문제. 이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 때에 베리어블 랭스로 만들려면 옵티멀한 바이너리 코드가 뭐냐, 최적화된 바이너리 코드가 뭐냐, 어떤 텍스트 파일을 주어져요. 이 텍스트 파일을 이진 코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필요한 비트의 수가, 비트 길이가 최소가 되는 가장 짧은 이진 코드는
뭐가 될까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픽스 코드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아까 이제 그 길이가 변하는 이 이진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읽을 때 내가 2비트를 읽어야 될지 3비트를 읽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을 둡니다. 한 문자의 어떤 코드워드가 다른 문자의 코드워드의 앞부분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0, 1이라는 거를 A의 코드워드로 썼다면은 이제 0, 1, 1 이런 거는 코드로 쓰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모든 전체 코드를, 프리픽스 코드를 리프노드가 코드 문자인 바이너리 트리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결과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너리 코드로 바이너리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리프노드를, 네모로 표현된 리프노드를 문자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주 나타나는 요 B를 제일 짧은 데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보면 왼쪽으로 가니까 0에서 바로 끝나죠. 그래서 B는 0으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죠. 1로 갔다가 0으로 가죠. 그럼 1, 0이 A가 되는 거죠. 1로 갔다가 1로 가죠. 그럼 1, 1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프노드에 거쳐가는 숫자, 이 바이너리 0과 1로 갈라지는 이 바이너리의 경로에 있는 바이너리를 가지고 우리가 인코딩을 하면은 이 프리픽스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알면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파일을 파싱할 때, 디코딩 할 때 미리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제 look ahead라고 하는데 뒤에 걸 보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바이너리 코드 따라가 가지고 1, 0을 만났어. 그러면은 A네. 1, 2를 만났어. 그러면 C네. 왼쪽으로 가서 0을 만났어. 그러면 바로 B네. 이런 식으로 뒤에 거를 안 보고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자를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픽스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 D, E, F라는 6개의 문자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문자 집합이 있는데 그 문자 집합이 나타나는 텍스트 파일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요. 프리퀀시를. 빈도수가 A는 16번 나타나고 B는 5번 나타나고 C는 17, 10번, 그 다음에 F가 25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 랭스를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냥 코드 1은 이제 픽스드 랭스예요. 그러면은 6개니까 로그 3이죠. 그죠? 그러니까 3비트면은 충분하죠. 그러면 요 이제 00, 000, 001, 010, 011, 100, 101 이렇게 이제 픽스드 랭스는 배치해 주면 되는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코드 2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그 자주 나타나는 25를 나타나는 거 제일 짧게 해주니까 F는 0 하면 되죠. 그죠? F는 0 하면 되죠. 그 다음에 A는 110이죠. 그러니까 A는 1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110 하면 D죠. D는 110이죠. 그죠? 이렇게 채워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 3을 한번 봅시다. 코드 3을. 코드 3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죠? 00 해가 A를 00으로 하고 1111 1111 해가지고 1을 하고 E가 1111이고 F는 10이고 10이고 자, 이렇게 만들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전체 그 텍스트 파일을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인코딩 해보면 얘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얘는 보면은 E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5 5비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제일 길어도 4비트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걸 어떻게 찾는데
요게 옵티멀하다라는 거는 허프만이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 옵티멀한 걸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허프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허프만 코드는 이 허프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이 최적 이중 코드를 이제 허프만 코드라고 하는데, 이 최적 이중 코드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걸 이제 허프만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요게 또 대표적인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이 허프만 알고리즘을 통과하면 허프만 코드에 해당하는 최적 바이너리 트리를 구축해줘요. 그리고 탐욕 알고리즘, 즉 그리디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이진 코드를 위한 이진 트리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인코딩 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게 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진 트리를 T라고 하면, 앞에서 본 그 코 이진 트리요. 그거에서 이제 데이터 파일의 문자의 집합을 V1에서 Vn까지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VI는 어떤 문자 VI가 파일에 나타나는 빈도수, 아까 우리가 프리퀀시로 주어진 거 데이터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depth VI는 이진트리 T에서 이 문자 VI 노드의 깊이인 거예요. 이게 리프 노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리프 노드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코드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이 바이너리 트리로 생성할 수 있는 비트의 길이는 어떤 텍스트 파일이 주어졌을 때 이 텍스트 파일의 전체 필요 비트 수는 어떤 depth vi, 이게 이제 코드 길이죠. 그죠? 곱하기 frequency vi, 이게 빈도수죠. 어떤 빈도수 곱하기 그 문자가 나타나는 빈도수 곱하기 코드의 길이 하면은 전체 코드의 이거를 시그마 했으니까 모든 그 문자에 대해서 다 시그마를 해버리면 전체 텍스트 파일의 비트랭스가 나오죠. 그죠? 요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T2, 아까 T2 가지고 계산해보면 231이 나오고, T3 가지고 계산하면 212가 나옵니다. T3이 훨씬 더 짧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212와 231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요게 요게 이제 T2라고 하면 이거 비트 T2를 계산해보면 이 231이 나온다는 거죠. 요 코드는 T3이라고 하면, 요 바이너리 트리를 T3이라고 하면 비트 T3을 하면 이게 212였던가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공식을 통해서 그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허프만 알고리즘에 의하면, 이 허프만 알고리즘을 통과하면은 가장 최적의 비트 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리디 어프로치입니다. 한번 왜 그리디 어프로치인지 한번 보세요. n은 주어진 데이터 파일 내의 문자의 개수, 집합 S의 카디널리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오리티 큐를 사용합니다. 자, 이 우선순위 큐, 프라이오리티 큐는 민힙을 사용해도 되는데, 빈도수가 낮은 노드를 먼저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라이오리티 큐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1부터 n-1까지 뭘 하느냐면은 PQ에서 리무브를 해요. 그거를 이제 P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PQ에서 한 번 더 리무브를 해서 Q에 담습니다. 두 개를 PQ에서 프라이오리티 Q에서 가져와요. 우선순위 Q에서 꺼내와 가지고 새로운 노드 R이라는 새로운 노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P와 Q를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로 만들어서 R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R의 프리퀀시는 Q의 프리퀀시하고, 이것도 잘못된다. 이게 P입니다. P의 프리퀀시하고 Q의 프리퀀시를 합쳐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프라이오리티 Q에
R을 인서트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remove pq 해가지고 이제 모든 priority queue의 값이 remove 되면 그 루트 노드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 보면 황당하죠.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A, B, C, D, E, F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거 본 그 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리퀀시가 50, 12, 16, 17, 25죠. 이 프리퀀시로 정렬을 한 거예요. 프리퀀시의 오름차순, 비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렬해 놓고 이제 제일 앞에 것부터 꺼내 쓰는데, 이제 꺼내 쓰는 방식이 그냥 한 개씩만 꺼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고급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예요. B하고 E를 끄집어내 가지고는 이게 프라이어리티 큐에 인서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팝하고 팝하면, 리무브하고 리무브하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얘 두 개를 자식 노드로 해서 R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프리퀀시는 5 더하기 10 해가지고 프리퀀시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서브 트리가 됐죠, 그죠? 이 바이너리 트리가 됐죠. 그럼 이걸 다시 인서트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인서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니까 12 다음에 12와 16 사이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10 더하기 15 해가지고 R이 15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팝을 하면, 즉 프라이어리티에서 리무브를 하면 요거하고 요게 리턴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얘가 P고 얘가 Q니까 얘하고 얘를 레프트 서브, 라이트 서브 트리로 만드는 R이 있고 12 더하기 15니까 이번엔 27이 되죠, 그죠? 27을 다시 인서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 뒤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25 뒤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리무브 하면 프라이어리티 큐니까 제일 작은 거 두 개를 리턴 해주겠죠, 그죠? 얘를 또 R로 만드는 거예요. 16 더하기 17 하면 30 얼마인가요? 33이 되죠, 그죠? 33을 인서트 하면 또 제일 뒤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두 개를 P하고 Q를 끄집어내 가지고 R을 만들면 얘는 25 더하기 27이니까 40, 52가 되죠, 그죠? 51을 다시 인서트 하면 이제 뒤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또 리무브 하면 요 두 개가 리턴 되겠죠. P와 Q. 그리고 R은 33 더하기 50이니까 8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85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티 큐에서 리무브 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리무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리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양이 익숙한 모양이 나왔죠? 아까 우리가 코드 3으로 봤던 그 T3 모양이고, 이게 코드 3에 해당되는 코드가 나왔죠. 00A, 01D, 10F. 그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허프만 코드 최적 바이너리 이진 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프만 코드를 우리가 만들려면, 허프만 알고리즘은 이제 파이썬에서 구현할 때 먼저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클래스 허프 노드는 4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 생성자에서 셀프를 줘서 심볼과 프리퀀시를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심볼은 문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빈도수겠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셀프.심볼, 셀프.프리퀀시, 셀프.레프트, 셀프.라이트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는 널로 적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고 하면 됩니다. 심볼과 프리퀀시도 적용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프리오더로 트래버스를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트리니까 프리오더로 트래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프리퀀시를 프리오더로 출력해주고 만약에 레프트 노드가 널이 아니면 프리오더 재교출해주고 라이트 노드가 널이 아니면 프리오더로 재교출해주고 이 노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노드는 요 프린트가 중간에 오면 되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허프만 트리를 허프노드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프만 함수는 그러면 이제 앞에 그림으로 이해했던 슈도코드로 만들었던 걸 그대로 이제 파이썬으로 옮기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PQ는 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파이썬에 priority queue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제 for i in range n-1번까지 뭘 하냐면은 PQ에서 get 합니다. PQ에서 get하고 Q를 PQ에서 get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죠. 0, 1이니까. 두 번째 원소를 받아보면 그게 우리가 그 PQ에 인서트 해놓은 노드가 되는 거예요. PQ. 아까 그림에서 본 그 P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뉴 노드 하는 겁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허프 노드에 이제 파라미터를 문자를 PQ, P.frequency 플러스 Q.frequency가 이게 프리퀀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노드들에는 문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공백 문자를 준 겁니다. 그러면 요 R 노드의 레프트 서브 트리는 뭐가 돼요? P가 되죠. 라이트 서브 트리는 뭐가 돼요? Q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priority Q에다가 R.frequency, R 해가지고 요 튜플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R을 인서트를 해주는 거죠. priority Q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포문을 요렇게 레인지 n-1까지 그러니까 0에서 n-2까지 호출하니까 전체 n-1번을 호출하죠.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 지금 p.get 했는 게 마지막 노드죠. 아까 85 있던 거 그 노드죠. 그죠? 쭉 있던 거. 그러면 이제 그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인서트 했을 때 이게 n개잖아요. 그죠? 두 개씩 합하고 또 두 개씩 합하고 두 개씩 합하고 두 개씩 합하고 두 개씩 합하니까 총 몇 번입니까? n-1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n-1번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제로 든 그거를 그대로 한번 그 인풋을 한번 줘봅시다. 코드는 BECADF, 프리퀀시는 50, 12, 16, 17, 25. 그대로 입력을 줬죠. 그죠? 물론 이걸 뭐 또 이것도 클래스로 만들거나 튜플로 만들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from Q라는 패키지의 모듈에 priority Q, import priority Q라는 이제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의 생성자 priority Q의 생성자를 여기 PQ로 이렇게 생성해서 허프 노드의 생성자로 이제 코드 i하고 요 b하고 frequency i 5 이렇게 주고 e하고 10하고 주고 이렇게 노드를 생성한 겁니다. 그죠?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문자하고 프리퀀시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풋을 할 때 잘 보시면 튜플로 줘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노드를 인서트 하는데 비교의 기준이 뭐냐? priority queue의 비교 기준이 compared 한 Q가 노드점 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빈도수를 가지고 priority queue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priority queue를 리턴 get 했을 때는 이 프리퀀시하고 노드가 나오니까 아까 get 다음에 1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get 한 다음에 1 그러니까 그게 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up
허프만에 이제 프라이빗 키와 함께 이제 길이를 주면 리턴 해주는 게, 최종 리턴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루트 노드죠. 그러면 이게 허프 노드 타입이니까, 프리오더를 해가지고 이제 루트.프리오더, 루트.인오더, 이렇게 그 프리오더와 인오더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프리오더하고 인오더 두 개 있으면 바이너리 트리를 특정할 수 있다. 유니크하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출력해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출력했는지, 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허프노드에서 조교화 생성자, 그 다음에 프리오더 트래버슬, 그 다음에 인오더 트래버슬, 그리고 허프만 함수 방금 다 설명을 드렸고, 코드 프리퀀시에서 임포트해서 프라이빗 키 생성해서 남겨주고, 이제 프리오더 인오더를 출력합니다. 그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프리오더가 보면은 85, 33, 16, 17, 52, 25, 27, 12, 15, 5, 10.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거를 보면서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쭉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를 쭉 써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은지. 그 다음에 인오더도 16, 33, 17, 85, 25, 52, 12, 27, 5, 15, 10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하긴 인오더도 이제 그림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순서대로 나온다 하는 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요거였죠. 그죠? 최종 거를 가지고 여기서 프리오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요렇게 프리오더죠. 인오더는 어떻게 합니까? 쭉 가서 요렇게 출력하는 게 인오더죠. 그죠?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허프만 코드하고 허프만 알고리즘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은 게, 요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JOONION이다. 그리고 이게 J고 OO는 두 개일 필요가 없죠. JONIO 아니다, 또 O는 있으니까 JONIN만 있으면 되네. JONINIKF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J면은 어떻게 인코딩 해야 돼요? J면은 얘가 00에서 만나니까 얘가 이제 00이라 하는 게 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해싱을 하든지 해가지고 00, 그 다음에 O니까 O는 여기죠. 01이죠. 그죠? 01, 이것도 01, N은 10이죠. 10, 10, N, I니까 I는 110, 110 이렇게 이제 그 O는 01, N은 10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요 텍스트 파일을 줬을 때 인풋을 요걸로 가지고 요 비트 스트링을 만드는 인코딩 함수,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비트 스트링을 줬을 때 JONION이라는 텍스트를 만드는 디코딩 함수도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비트 스트링을 주면 첫 번째 0을 오면 여기서 루트에서 출발해서 또 0이 왔으니까 루트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죠. 그죠? 0이 왔으면 또 0이 왔으니까 왼쪽으로 가죠. 리프 노드네, A네. 요거는 이제 J로 했으니까 J네. 그 다음에 이거 00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0을 만나면 이제 리프 노드에 왔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트로 가죠. 루트로 가는 상태에서 01이니까 여기 이거는 O네. 그 다음에 또 01이죠. 그죠? 01이니까 또 O네. 그 다음에 10이니까 10 N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코딩을 할 수 있죠. 이 바이너리 트리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바이너리 트리를 트래버스를 해가지고 비트 스트링을
요 텍스트 파일로 디코딩 하는 함수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 허프만 코드하고 허프만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통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프만 코드는 이때까지 우리가 그리드 알고리즘 그냥 정렬해 가지고 하나씩 이제 맞냐 안 맞냐만 체크하는 거하고 달리 프라이오리티 큐라는 자료 구조를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해서 요 프라이오리티 큐를 이렇게 합치고 이런 테크닉을 썼죠. 그죠? 요게 이제 나중에 뭐 피보나치 힙이나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 바이노미얼 힙이나 이런 데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테크닉이니까 허프만 코드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